중대로 떠나는 이코노미에어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종전 방안이 지시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졌지만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만회하고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히며 석기 시대를 돌려놓겠다고 경고했고, 이러한 발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며 유가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단화에서 앞으로 2-3주간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 발언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타격을 입었으며 미국 증시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의정서 수립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는 낙폭을 만회하고 보합권까지 반등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규칙을 오만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건부 해약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투자 심리를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WTI는 11.57% 급등하며 111달러 선까지 상승했으며 브렌트 역시 7.57% 오르며 108달러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미국채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31%, 2년물 국채금리는 3.8% 수준에서 거래되었고, 달러화는 다시 강세로 전환되며 달러 인덱스는 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엔화 환율은 159엔 중반까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51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해협 통행 규칙 논의 소식은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의 일부 하방 압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2월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4.9% 증가한 573억 달러로 집계되었지만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소비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노동시장 역시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전쟁 리스크 속에서도 미국과 경제가 일정 수준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한 20만 2천 건으로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1분기 기업 감원발표 규모 역시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철강과 아루미늄, 구리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가전제품과 변압기 등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되며, 기존에는 완제품에 포함된 금속 원가 기준으로 관세를 매겼던 방식에서 완제품 전체 가격에 동일하게 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같은 제품에 실제 관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5만 8천대로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가 5.4% 하락했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종료가 공식화됐고, 해당 생산 라인은 옵티머스 로봇 생산 라인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제너럴 모터스의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9.7% 감소했고, 반면 스텔란티스는 램과 지프 판매 회복에 힘입어 4% 증가했으며 현대차 혼다 역시 견조한 판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 속에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 기대만큼 긴장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에너지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엔비디아는 구글과 차세대 오픈 모델 젠마 4 패밀리를 공개하며 상승 반전에 성공해 0.93%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이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약 및 바이오 섹터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핵심 변수로 평가받는 경구용 치료제의 FDA 승인이 전해지며 기대감이 형성됐지만, 미국 내 약관이나 정책과 관련된 100% 과세 부과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이어오던 무료 전략을 축소하고 수익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주가가 1.11% 상승했고, 구글은 API 기능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향 영향으로 0.54%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물류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3.5%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노조와 협상 이슈까지 겹치며 0.38%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강보합, 알파앱에서 하락, 브로드컴 상승, 메타 하락하는 등 혼조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월가에서는 초고액 자산가들이 현금과 단기채 비중을 늘리며 관망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가 하락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유동성을 확보한 채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진 상황에서 머니마켓을 통해 약 3% 수준의 이자를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3년에서 6년 만기의 중기 국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주 하락을 매수할 기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에너지와 기군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가 급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여 에너지 섹터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금과 백금 같은 귀금속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신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와 원자재에 배분하면 유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에서는 인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루피화 순 오픈 포지션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규제를 발표하며 환율 방어에 나섰고, 이는 과거 전쟁 위기 당시 루피화 급락 경험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인도는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LPG 공급 차질로 배구수 앞에 긴 줄이 형성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실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는 정유시설 가동률 확대와 대출 수익 루트 확보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의 LPG 재고와 두 달치 원유 재고를 확보해 소매 가격을 방어하고 있으며, 이번 위기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독립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코노미웨어였습니다.